일본에서 가장 큰 클래식 음악 전용홀인 산토리홀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선율이 흘러나옵니다. 경쾌하고 씩씩한 미량을이랑이 화려한 피아노 선율로 휘몰아치는데요. 공연을 주최한 일본인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피아니스트 임현정이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조금 다릅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피아노를 치면 왼손을 많이 사용해서 머리가 좋아진다는 이웃의 말을 듣고 딸을 동네 피아노 학원에 보내게 됩니다. 가족 중 아무도 음악에 조예를 가진 사람도 없었고 피아노를 전공하려고 시작한 것도 아니었죠. 취미로 피아노를 치기 시작한 어린 임현정은 피아노가 재밌고 선생님으로부터 칭찬도 받았지만 피아노에 재능을 보이는 여느 영재들과는 다른 선택을 하는데요. 재능을 보인 학생들은 예중과 예고에 진학해서 국내외 콩쿠르상의 경력을 쌓고 대입 시기에 맞춰 해외학이나 국내 음대를 선택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임현정은 이런 전형적인 코스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임현정은 부모님을 설득해 파리로 혼자 유학을 떠납니다. 만 12세라는 어린 나이의 유학은 혼자서 무인도에 뚝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이었을 텐데요. 그녀는 파리에서 콤피에느 국립음악원에 입학했고 놀랍게도 단 5개월 만에 최연소 수석 졸업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 혼자서 시작한 외국 생활에 적응하려면 몇 년이 걸려도 모자랄 텐데 스스로 입학부터 수석 졸업까지 하다니 믿기 어려울 정도로 대단한 용기입니다. 이어서 루앙 국립음악원에 입학했고 15살에 최연소 조기 졸업을 하죠. 그리고 1년 뒤 다시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최연소 입학합니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은 클로드 드뷔시, 모리스 라벨, 카이뮤 생상스 등 유명한 음악인들을 배출한 학교인데요. 임현정은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역시 최연소 조기 수석 졸업합니다. 그런데 모든 과정을 최연소 입학하고 졸업을 하는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것은 그녀를 대하는 프랑스인들의 차별적인 태도였죠. 그녀가 프랑스에 가서 처음 들어간 학교인 콤피에느 국립음악원에서 그녀는 유일한 동양이었습니다. 학교 전체에서 동양인을 처음 본 모든 학생과 학교 관계자, 심지어 선생들까지도 그녀를 동물원의 동물 보듯이 쳐다봤고 따돌렸으며 하나의 인격체로 대해주지 않았는데요.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지만 그녀는 꿋꿋하게 더 열심히 피아노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선생님이 잉 나와서 피아노 좀 쳐봐라며 교실 구석에 있는 전자피아노를 가리키며 임현정을 불러냈습니다. 그녀는 모든 사람들의 증오를 한몸에 받던 자신에게 갑자기 피아노를 쳐보라는 권유에 깜짝 놀랐는데요. 그녀는 놀란 마음을 추스리고 피아노 앞에 가서 쇼팽의 흑번을 연주했습니다. 임현정은 실제로 밝고 명랑하고 말괄량이 같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친구들이 알아봐주지 않고 자기 자신도 표현할 수 없는 것이 괴로웠기 때문에 자기 본 모습과 같은 밝고 경쾌한 곡을 선택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피아노 앞에만 앉으면 모든 것을 잊고 신들린 듯한 연주를 하던 임현정의 연주가 끝나자 몇 초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박수와 함께 브라보가 터져나왔고 더 이상 임현정을 괴롭히는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콤피에느 국립음악원을 5개월 만에 졸업하고 루앙 국립음악원에 들어간 임현정. 그런데 루앙 국립음악원에서의 한 가지 사건으로 그녀는 프랑스에서 추방될 위기에까지 처하는데요. 겨우 13살의 나이에 프랑스에서 추방될 만한 엄청난 사건이라도 일으킨 걸까요? 루앙 국립음악원에 들어간 임현정은 리스트의 소나타에 푹 빠졌고 반드시 리스트의 소나타를 완벽하게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피아노 교수님께 리스트의 소나타를 지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렸죠. 하지만 그 교수는 이 곡은 음악적으로나 테크닉적으로 가장 난해한 독주곡이고 길이도 30분이나 되는 대곡이야. 적어도 16살은 되어야지 이 곡을 시작할 수 있어. 넌 이제 겨우 13살이잖아라며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임현정은 교수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았죠. 눈만 뜨면 리스트 소나타의 광활하게 아름다운 멜로디와 화성들이 떠올랐고 이 곡을 연주하지 못한다는 것은 임현정에게는 너무나 큰 고문이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임현정은 교수실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연습실을 찾아가 이른 아침과 늦은 저녁 몰래 연습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비밀습을 한 지 2년이 지났고 임현정은 떨리는 마음으로 그 교수를 찾아갑니다. 교수님, 저 사실은 혼자 연습했어요. 곡도 다 외우고 처음부터 끝까지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임현정은 교수가 그렇게 어렵다고 말한 리스트 소나타를 혼자서 독학한 것을 교수에게 말해서 인정받고 싶었고 교수 또한 기쁘게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임현정은 교수 앞에서 그동안 아침 저녁으로 연습한 리스트 소나타를 연주했는데요. 연주를 들은 교수는 뜻밖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불같이 화를 내며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자신의 말을 거역했다며 길길이 날뛰었죠. 그는 임현정의 재능에 오히려 화를 낸 것입니다. 고심 끝에 임현정은 다음날 교수를 찾아가 수업을 포기하기에 이릅니다.
교수는 자신의 말을 거역한 데다가 자신에게 빌기는커녕 그만두겠다는 임현정을 향해 더욱 분노와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루앙국립음악원의 교수는 임현정을 프랑스에서 추방하고 싶다고 영사관을 찾아가는 상식 밖의 행동까지 저지릅니다. 한 나라에서의 추방은 큰 범죄를 저질러야 논의가 되는 문제인데 고작 15살 소녀에게 자신의 모든 영향력을 총동원해서 추방을 시키려고 한 프랑스 교수의 황당한 행동은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그녀는 이미 루앙국립음악원에서 조기 졸업을 한 상태였지만 파리국립고등음악원 입시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해당 교수의 도움이 필요했죠. 하지만 임현정은 누구의 도움도 없이 1년 동안 혼자서 입시 준비를 했고 루앙국립음악원 역사상 최초로 파리국립고등음악원 피아노과에 합격했습니다. 루앙국립음악원의 교수는 그동안 한 번도 자신의 제자를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합격시키지 못했는데요. 임현정이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 합격한 후 신문사와 방송사에서는 수없이 많은 취재 요청이 왔고 아마도 그 교수는 땅을 치며 임현정 앞에서 자신의 자존심만 내세운 것을 후회했을 테죠. 이렇게 뛰어난 실력으로 큰 화제가 된 그녀였지만 콩쿠르 수상 경력이 운이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졌습니다. 그녀가 콩쿠르에 도전하지 않은 이유는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한 교수의 영향인데요. 임현정을 가리켜 신이 내게 보내준 선물이라며 3년 동안 수업료를 단 한 푼도 받지 않은 앙리 바르다 교수. 그는 임현정을 비롯한 학생들에게 음악을 부귀영화의 도구로 삼지 말라며 음악 콩쿠르 수상의 단면을 꼬집으며 말했는데요. 이 말에 영향을 받은 임현정은 단 한 차례도 콩쿠르에 나가지 않을 결심을 했고 이후 콩쿠르식의 한 곡만 연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고 베토벤 소나타 전곡, 쇼팽 전곡, 라흐마니노프 전곡 등 수많은 레퍼토리를 완벽하게 연습하고 분석하고 에세이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뚜렷한 자기주관과 개성 넘치는 그녀를 알아본 클래식계의 전설적인 레코드사인 EMI에서 그녀에게 데뷔 음반 제안을 하죠. 임현정의 데뷔 앨범 베토벤 소나타는 빌보드 클래식 차트에서 유머와 안드레아 보첼리를 누르고 빌보드 1위에 오르는 역사적인 앨범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연을 맺은 EMI와는 전속 계약을 했고 일본에서 임현정의 공연을 추진해온 것인데요. 일본은 공연 전에 임현정에게 앙코르 곡으로 어떤 곡을 할지 물어봤습니다. 그녀는 당연히 자신의 자작곡인 아리랑 판타지를 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일본인 관계자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이대며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데요. 아리랑이 일본 땅에서 울려 퍼지는 것만큼은 막고 싶다는 의도가 뻔히 보이는 행동이었죠. 하지만 임현정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대에서 앙코르 요청이 왔을 때 당당하게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했죠. 임현정의 아리랑 판타지 연주가 끝나자 좀처럼 크게 반응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홀린 듯이 우레와 같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합니다. 그런데 객석의 뜨거운 반응과는 다르게 공연을 주최한 일본인 관계자들은 굳은 표정으로 화를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임현정은 지금 다시 그 순간이 와도 언제나 똑같이 아리랑 판타지를 연주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음악에 대한 순수하고 고집을 지키는 임현정의 행보에 박수를 보내며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 꿀튜브였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꿀튜브 채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